안녕하세요.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담당하는 장윤석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구조 교과목은 한마디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여기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CPU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과목에 대해서 이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과목이다. 여러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학점이 굉장히 짜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었다. 여러 가지 악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공부하면서도 아마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 과목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한결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과목인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 교과목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과목 이름은 컴퓨터 시스템 구조, 원어로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는 교과목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보면은 가끔 본인들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거나 아니면 이미 수강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내용을 잘 기억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경우는 본인이 수강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교과목 이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심지어 담당 교수가 누구였는지, 언제 배웠는지 이런 걸 기억 잘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몰라도 본인들이 어떤 과목을 배웠는지 교과목 이름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게 되면 이런 과목을 얘기할 때 컴구조니, 컴시구니, 무슨 아니면 컴퓨터 구조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항상 교과목 이름은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 교과목의 이름은 컴퓨터 시스템 구조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거나 서로 채팅을 할 때 정확한 이름으로 얘기를 해야지 쓸데없이 줄임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과 동일한 전공을 하고 있는 같은 컴퓨터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약자를 쓰는 경우는 허용되지만은 한글로 얘기할 때는 최대한 전체 이름, 즉 풀네임을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과목 이름은 컴퓨터 시스템 구조입니다.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수강해야 되는 선수 과목이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컴퓨터 시스템 기초 실습 요 과목이 있고 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바로 식전학기겠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과목을 2학년 2학기에 듣는 것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 논리 흐름의 실습이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에서 어려움을 덜 느낄 겁니다. 특히 논리 흐름 실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놓지 않으면은 이 교과목에서 앞부분 특히 1, 2, 3, 4장이 바로 논리회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챕터에서도 논리회를 이해 못하면은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본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논리회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컴퓨터 공학 전공,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와서 1학년부터 쭉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도 있고, 물론 그런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복학생이거나, 아니면은 편입생, 아니면 전과생, 그리고 최근에 많아진 부전공, 복수전공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 2학년까지의 교과목을 대부분 안 듣고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논리로 같은 교과목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바로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전필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듣게 되면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논리의 실습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여러분 수강생 중에 있다면은 먼저 이 과목을, 즉 논리의 실습 과목을 수강을 하고 오기를 권장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학사 이수 과정 상의 문제로 인해서 미리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학생들이라면은 이 과목을 미리 예습을 하기 바랍니다. 논리의 실습 과목을 책으로 예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미리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 과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인베드 시스템 응용 교과목 또는 마이크로 인베드 프로그래밍 교과목, 이런 과목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응용 과목들을 듣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또한 반드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교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는 누군지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겠죠. 아까 얘기할 때 본인이 한 학기 동안 과목을 듣고도 그 교과목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었던 것처럼 본인이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모르는 학생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 이름이 틀리거나 이런 사람도 꽤 있는데 정확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장윤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만약에 찾아와서 뭔가를 물어보거나 질문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할 때에는 내 연구실로 오거나 아니면 실험실로 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 연구실은 이공간 다동 4층에 B고 405호가 연구실입니다만은 내가 대부분 낮에 있는 장소는 베이스랩이라고 해가지고 402호에 있어요. 아마 그리로 찾아오면은 대부분의 경우 나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연구실에 오면은 아마 거의 나를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나하고 뭔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새 워낙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카톡도 있고 아니면 무슨 문자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수단이 많은데 나는 그런 SNS를 일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카톡을 해도 안 받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도 안 받습니다. 아니면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안 받습니다. 일체. 내가 보긴 보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안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냐? 딱 하나뿐입니다. 이메일이에요. 자, 여기 지금 밑에 이메일 써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급한 연락을 할 게 있으면 반드시 이메일로 나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메일을 보고 바로 즉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나중에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메일을 보내면요, 내가 아무리 늦어도 하루나 이틀 사이에는 답변을 해줘요. 만약에 하루 이틀 지났는데 내가 답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안 해준다, 그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보낸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내가 대답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 답변 안 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메일 통해서 나하고 소통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통을 할 만한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본 교과목은 온라인 원격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까지 잘 알다시피 LMS, 우리 학교 대진대학교 이러닝 시스템에 항상 업로드가 됩니다. 밑에 이제 LMS 링크가 있죠. 굳이 링크를 안 따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LMS의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 교과목을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닝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 과목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LMS에 올라간 동영상 강의는 거의 동시에 또는 적어도 일주일 내에 유튜브에도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 주차의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LMS를 다시 봐도 되지만 유튜브로 보게 되면은 좀 더 좋은 화질과 좋은 음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L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주일인가 지나면 영상 링크가 끊어지죠. 하지만 유튜브는 영상 링크 안 끊어집니다. 앞으로 쭉 몇 주가 지나거나 한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유튜브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유튜브 링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서 보는 것 같은 이 링크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 사용하는 강의 교재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리스 M 마노라고 하는 저자가 만든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제3판입니다. 이 번역판이 김종상 교수님이 옮긴 마노의 컴퓨터 시스템 구조 제3판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 컴퓨터 시스템 구조, 한마디로 컴퓨터 구조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 책은 뭐 거의 바이블입니다.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므로 성경인 만큼 이 책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은 거의 외워야 하는 내용이에요. 외워야 하는 내용이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모리스 M 마노, M 마노, 3M이죠. 예, 이 마노의 책을 모른다, 또는 마노라는 사람을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첩이에요, 그냥. 음. 누가 만약에 어디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컴퓨터 공학 전공을 했다고 한다. 그럼 마노 아느냐 했을 때 그게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 컴퓨터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한 거죠.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뭐 위키백과나 아니면 구글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검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는 한 번씩 꼭 검색을 해보기 바랍니다. 시중에 보게 되면은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책이 여러 판이 나와 있는데 이 표지가 판마다 다 다르고, 이 과목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3판입니다. 그 3판도 이 표지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시중에서 컴퓨터 시스템 구조 이 만호책 제4판, 5판 이런 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똑같이 3판입니다. 4판, 5판은 없어요. 다 동일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3판, 요 예시에 든 프로텍 미디어에서 나오는 요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꼭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요, 이 책에 PDF본이 온라인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마 요 버전, 즉 영문 버전일 거예요. 영문 버전을 받은 건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은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예. 미국, 유럽, 서양 문화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다루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글로벌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교과목에서 다루는 여러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이 원어로 무엇인가, 영어로 무엇인가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이 번역판을 통해 가지고 여러 용어가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쓰긴 하지만 그건 대한민국 내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글로벌하게 일하고 한다면은 이 용어들이 영어로 무엇인가를 알아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 영어판, 즉 원본 그 교재 내용하고 한글 교재 내용 갖다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영어로 원래 어떤 용어인지, 또는 영어로 된 용어가 한글판에서 어떤 용어로 쓰는지, 이거를 서로 알아가지고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이 영문판 PDF 보는 것 갖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같이 보는 거를 권합니다.
물론 이 책을 사도 돼요. 여러분들 교보 문고래 명품 문고 가게 되면은 이 원판을 팝니다. 또 팔긴 파는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죠. 이 번역판만 하더라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최근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싸지 않은데, 원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뭐 한 150달러나 한 170달러 정도 됩니다. 문납품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책 한 권에. 이거를 뭐 굳이 사겠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여러분들 부담되니까는 PDF판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kindle이나 아니면 아이패드용으로 나와 있는 정식 라이센스 PDF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한 20달러면 살 수 있을 거예요. 20달러면 한글판 책값이죠.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목을 다루기 앞서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라는 교과목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과에 왔으면, 즉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교과 과정을 학부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대학원이나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카테고리, 영역을 얘기한다면은 크게 아래 그림과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큰 육각형이 있죠. 첫째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컴퓨터 아키텍처. 이 세 개의 교과목 영역이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이 과목들이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 과목들은 셋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나머지 모든 과목, 뭐 여러분들이 사실 컴퓨터 공학과에 올 때에는 관심 있는 건 다른 거잖아요. 뭐 게임이라든가, 뭐 시큐리티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웹이라든가, 뭐 AI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인베드 시스템, 뭐 아니면 인터넷, 뭐 이런 과목, 이런 영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컴퓨터 공학을 왔을 텐데, 이런 영역들을 갖다 여러분들 하려면은 꼭 필요한 기본 공통 과목이 바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즉 프로그래밍 언어, 그다음에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과목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 같은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소프트웨어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고, 근데 컴퓨터 아키텍처는 하드웨어인데 이게 어떻게 비슷한 과목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과목은 서로 간에 릴레이션이 굉장히 깊은 과목이고, 어느 한 가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나머지 과목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가지 과목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두 과목도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상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연관도는 거의 75%가 넘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차차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배워보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컴퓨터 구조를 배우고 있지만은 앞으로 배울 운영체제라든가,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이 한 과목 정도 배웠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여러 과목들, 이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배우지 않으면은 컴퓨터 공학 쪽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이 세 분야를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의 핵심 전공 분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은 그냥 망한다고 봐야겠죠. 이 세 가지 영역, 이 분야 철저히 공부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 교과목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 디자이너로서, 즉 시스템 설계자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향을 잡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메인보드 갖다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가지 파트, 뭐 CPU나 IO 쪽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파트 디자인, 그 밖에 컴퓨터에 포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계하는 설계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로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형 컴퓨터, 뭐 슈퍼컴퓨터까지, 뭐 PC, 워크스테이션, 메인프레임, 뭐 좀 더 앞서가지고 뭐 탑 100에 해당하는
그런 슈퍼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 지향점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주 소형 모바일 마이크로 시스템에 적용되는 인베디드 시스템들, 뭐 로봇이라든가 뭐 드론, 뭐 스마트폰, 뭐 스마트 디바이스, 뭐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 그리고 디바이스 쪽으로 갔을 때도 뭐 IoT나 아니면 EOT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넓은 분야로 봤을 때는 뭐 군사 시스템, 밀리터리 시스템 같은 것들, 뭐 비행기라든가 뭐 미사일, 로켓, 뭐 우주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설계하거나 아니면 제작을 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분야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컴퓨터 시스템 구조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컨트롤, 뭐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공장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니멀 시스템 컨트롤, 가장 아주 간단한 그러한 제어 방식을 갖다가 설계하는 그런 분야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군사 무기 분야라든가 하는 분야들에서도 이 마이크로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적용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은 여러분들이 사실 흔히 봅니다. 테마파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 있죠. 뭐 디즈니랜드라든가 뭐 유니버시티라든가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컴퓨터 구조, 이해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런 교과목을 다룸으로써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라는 것, 한번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교과목의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제1주차에는 바로 이 내용, 즉 인트로덕션을 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 바로 교과목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사실 할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만호의 컴퓨터 시스템 구조 책의 1장과 2장에 해당하는 부분, 논리회로 파트 1입니다. 논리회로 및 설계를 논리회로 및 실험을 이미 들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마 1장, 2장, 3장, 4장이 좀 수월할 거예요. 아마 이미 다 들은 내용이니까. 하지만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수강한 학생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논리회를 안 들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요 2주차 그리고 3주차에서 논리회로 부분을 갖다가 꼭 복습을 정확히 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은 지난 학기에 사용했던 논리회로 및 실습의 교재를 구해서 그 교재를 전체를 다 공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거 언제 다 하냐고요? 정상적인 IQ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한 4일? 4일 정도면 충분히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논리회로 및 실습 교재를 갖다가 전부 다 읽고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라는 겁니다. 틈틈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이런 용어가 있고, 이런 회로가 있고, 이런 설명들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를 한번 봐두고, 그리고 이 컴퓨터 구조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1장, 2장, 3장, 4장 또 그 이후에 5장, 뭐 6장, 7장에서 쭉 볼 때 해당하는 그 논리 회로가 나왔을 때 다시 찾아볼 수 있으면 돼요. 이런 내용이 전에 어디 있었지? 이 책에 이 정도에 있었을 텐데 해가지고 찾아봐서 다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4주차부터는 이제 실제 컴퓨터 아키텍처, 즉 컴퓨터 시스템 구조의 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컴퓨터 설계, 그리고 6장에서는 기본 컴퓨터 프로그래밍, 즉 어셈블리 기계화가 되는 것이죠. 7장에서는 이 기본 컴퓨터를 제어하는 그 내부 제어 시스템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선 중간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제8장 CPU, 9장 파이프라인 벡터 처리, 그리고 10장은 안 합니다. 10장은 건너뛰어요.
11장 입출력 구조, 12장 메모리 구조, 13장 멀티프로세서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4주차에선 레이드 시스템, 병렬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 PPT 교재를 가지고서는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에 기말 시험을 봄으로써 과목을 끝내게 됩니다. 자, 성적 평가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 방식 자체는 출석 1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그리고 과제가 10%가 있습니다. 출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LMS에 그 학습 진도를 갖다 이수하는 게 있죠.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LMS에 로그인 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쭉 들으면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학습을 참여했을 때, 만약에 LMS를 어떤 사유로 못 들었다. 그랬을 때 유튜브를 듣고 그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 유튜브에 댓글로 달게 되면은 그 내용도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갑자기 뭐, 오프라인으로 모여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호명이 되겠죠. 그리고 웹엑스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갑자기 뭐, 몇 시에 웹엑스에 로그인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출석 체크, 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총 출석수 중에서 결석한 수가 전체의 4분의 1 이내로 되도록 여러분들이 출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석한 시간이 전체 출석해야 될 시간의 4분의 1 이내다. 그러면은 무조건 출석 점수는 10점 만점이 들어갑니다. 감점, 몇 번 결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감점을 주진 않아요. 하여튼 4분의 1 이내로만 결석하면은 10점 만점이고, 만약에 4분의 1을 넘었다. 그러면 LMS에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출석 점수를 빵점을 주게 됩니다. 근데 빵점을 받는다는 게 그냥 빵점이 아니고요. 출석은 빵점을 받게 되면 무조건 F예요, 그냥. 이건 내가 F 주는 거 아닙니다. LMS 시스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출석, 항상 결석 일수가 또는 결석 시간이 전체 시간의 4분의 1 이내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잘 조절하기 바랍니다. 이전에 보게 되면은 뭐 한두 번 결석한 다음에 뭐 결석한 거 어떻게 출석으로 해줄 수 없어요 라고 문의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문의하지 마세요. 출석은 본인이 관리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4분의 1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항상 주의 있게 따져봐야 돼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4분의 1만 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알아서 어느 시기에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 그 형태로 20문제를 출제합니다. 중간고사 20문제, 기말고사 20문제 각 2점이고 총합 40점씩 각각 해가지고 중간 40점, 기말 40점이 됩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LMS에서 온라인으로 수행을 합니다. 기말고사도 뭐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이 학사 진행에 따라 가지고 본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기 말에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과제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간에 이제 수업 진행하다 보면 공지를 통해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과제 보고서를 LMS에 업로드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요게 10점 해가지고 총 100점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학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과제평가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수행할 때 반드시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그 제출기한을 꼭 지켜야 돼요. 이거 넘어가면은 과제 받지 않습니다. 내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LMS 시스템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과제 제출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뭐 학생들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과제 깜빡 잊고 제출 기한 넘겼는데 과제 제출 기한 좀 늘려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나중에 교육부 감사 같은 거 할 때 보게 되면 이런 연장 같은 걸 해가지고 임의로 추가로 받게 되면은 형평성을 갖다가 지키지 못했다 해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받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 수정 못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출 기간을 꼭 지켜달라. 두 번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한 번에 결시하면은 무조건 성적 안 나갑니다. 이것도 LMS에서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하다 보면은 꼭 온라인 시험 시간을 갖다가 뭐 잊어버렸다든가, 늦잠을 잤다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참가 못 해가지고 시험 점수를 빵점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결실하게 되면은 무조건 성적은 나가지 않습니다. F란 얘기예요.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중간에 한번 더 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출석이나 중간 기말고사를 갖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지켰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나에게 문의라거나 이메일 보내가지고 뭐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부탁하지 않기 바랍니다. 절대 안 들어줘요. 자,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 교과목에 대한 인트로를 마치게 되겠는데, 이번 주는 그럼 이 영상으로 끝이냐? 그러면 너무 심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 교과목의 핵심적인 내용인 바로 CPU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재밌게 볼 수 있게 하는 유튜브 링크를 여러분들 LMS 그 외부 링크로 지금 걸어놨습니다. 3개의 링크를 걸어놨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는 링크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LMS의 뒤에 보게 되면 요 링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하나씩 눌러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감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수월하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총 3개의 링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꼭 봐두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컴퓨터 시스템 구조 과목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시간 배분 잘하고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